첫 번째 통합교육 요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요인으로서 사회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 체제와 학교 요인, 교실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교육 체제와 학교 요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거든요. 협력을 촉진하는 행정 지원과 그다음에 교육 체제와 학교의 조직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 대한 행정과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협력은 학교를 벗어나서 교사라든지 학교 외부 다른 전문가들과의 이런 공동 관심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원을 이렇게 살펴볼 때요. 행정 지원은 다양한 수준에서 고려해야 되는데요. 정부 부처라든지 교육청, 지방 수준 또 학교 수준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각각 수준은 통합교육을 지원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 지원은요, 통합교육을 위해서 정부 부처의 수준에서는요, 이제 법률이나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지방 수준은요, 직접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말한다면 정부는 이제 통합교육에 대한 법률, 정책을 하게 되고 지방에서는요, 이제 이와 관련된 법으로 나와 있는 그 정책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이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수준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지 살펴본다면은 정부는 법률에 규정된 그런 통합교육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통합교육에 필요한 행정이라든지 재정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역할도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방향 틀 내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각 학교에다가 이제 지침서를 내리면은 거기에 따라 알맞는 서비스 유형 또 교육청과 지방 수준에서는 관리자의 관점에 따라 이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책과 틀 내에서 이제 일을 좀 이제 잘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하지 않을 때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추세는요, 통합교육에 굉장히 긍정적인 함의와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긍정적인 함의는 뭐가 있을까요? 학교들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더욱 반응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긍정적인 함의가 되는 거죠. 학교들이 정부의 이런 정책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반응한다면은 훨씬 더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만약에 부정적인 함의를 갖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통합교육 지원 서비스를 이제 파편적으로 제공해서 서비스가 누락이 됐거나 중복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부정적인 그런 함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은 그래서 분명한 통합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인 함의를 이끌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실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필요한 지원, 이거 인적이든 물적이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지원이 제공해야지만 긍정적인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행정적인 지원으로서 교육청 또는 지방 수준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지역사회와 교육청은요, 장애 아동을 판별하거나 또는 사정, 배치, 교육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지역사회나 교육청은 이제 자원의 그런 수집 창고라든지 도서관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각 교육청이라든지 지방 교육청에서는요, 각 교육기관에 여러 가지 그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들을 이제 공문을 통해서 또 책자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배급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살펴볼 때 학교 연계 서비스라든지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그런 다양한 모형 개발은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요, 세미나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연찬회 이런 걸 통해서 이제